이 부분은 뭐다? 수렴 이후에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나타낸다. 반대로 장기 지표와 단기 지표가 동시에 하락을 나타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뭐다? 이 부분이 바로 숏으로 진입할 절호의 찬스다. 형님들 반갑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재미있는 코린이 교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조지표 중에 가장 기본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MACD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의 설정은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모바일에서도 그냥 MACD는 아마 기본 지표로 설정이 되어 있으실 텐데 없으시면 모바일을 실행해 보시면 MACD라는 지표가 나오실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지표 메뉴가 있죠. 설정하시고 MACD를 눌러주세요. 그럼 화면 하단에 뭔가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듯 이런 지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확인되셨나요? 업비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표 누르시고 MACD. 비트겟, 바이낸스에서는 아이콘, 그죠? 아이콘 누르시고 MACD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다 잘 알려지고 대부분 기본 지표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따로 알려드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왜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 지표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각자의 해석이 다 달라. 그죠? 오늘은 일단 첫 번째 보조 지표 MACD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CD를 어떤 부분을 많이 오해하고 계시냐면요. 업비트 지표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거 업비트 30분 봉입니다. 초록색 구간에 상승하고 빨간색 구간에 하락한다. 그죠? 이게 첫 번째 오해. 왜 MACD 지표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느냐?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상승이고 내려가면 하락이구나 로만 생각하시니까 이게 MACD가 틀렸구나. 어쩐지 업비트에서 이걸 왜 보조지표 그냥 기본 지표로 디폴트로 설정을 해주는지 이제 알겠네. 틀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MACD는 무빙 에버리지, 움직임의 평균을 잡아주는데 어떤 평균을? 수렴 구간이냐 아니면 디버전스 구간이냐 발산 구간이냐 이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수렴 구간이냐 모여드는 구간이냐 아니면 위아래로 크게 열리는 확산되는 구간이냐. 이거를 여러분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줄어드는 구간이 대부분 수렴 구간이다. 그죠? 근데 수렴 구간이라고 무조건 시세가 상승해요? 그건 또 아니다. 그죠?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수렴 이후에 지금 여기서는 수렴 이후에 상승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죠? 자, 여기서 수렴이 됐어. 이렇게 시세가 모여서. 수렴이 됐는데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MACD가 틀린 건가? MACD 쓰면 안 되는 건가? 왜 맞았다 안 맞았다 하지? MACD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수렴 구간이냐 확산 구간이냐를 평균값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에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MACD를 잘 활용하시려면 전체적인 시황, 그 다음에 내가 익절 또는 손절 또는 매도를 어느 지점에 해야 되는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매도를 수렴 구간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확산 구간에서 해야 됩니까? 자, MACD 단일 지표로, 그러니까 지금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됐어요. 뭐냐면 MACD란 수렴 구간을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기는 하지만 얘 하나만으로 매도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가 없다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MACD란 수렴인지 아닌지, 수렴인지 확산인지 또는 수렴이 아닌 확산이라면 얼마만큼의 그 폭이, 확산폭이 커질 것인지, 그리고 이 확산폭의 어떤 최근 추이를 보면 그 다음 하락폭은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줍니다. 그죠? 여기 보시는 요런 구간. 자, 이렇게 확산폭이 갑자기 증가했죠. 그리고 나서 자세히 보시면 확산이 둔화되다가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 오는 순간, 그죠? 요 타이밍이 매도 타이밍이란 거예요. 근데 얘만으로는 정할 수 없다. 이 지점을 잘 보시면, 자, 거래량은 여기에서 터졌습니다. 그죠? 거래량은 이 지점. 그리고 두 번째 확산 구간이 시작되기 바로 전 여기에서 살짝 매도 상태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죠? 과매수 상태에서 매도 상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사이가 가장 좋은 매도 구간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여기 사이가 가장 좋은 매도 구간이 될 것이다. 거래량 터지고 확산되기 중간값. 여기에서 여기, 그죠?
자,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이 지점이 아니라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부분에. 요 사이에 어느 곳이든 상관없어. 그죠? 자, MACD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로서 수렴 구간인지 확산 구간인지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얘는 모든 차트를 다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MACD 지표는 장기 지표가 파워가 셉니다. 그리고 단기 지표는 조금 파워가 약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장기 지표와 단기 지표가 동시에 반등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다? 수렴 이후에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나타낸다. 반대로 장기 지표와 단기 지표가 동시에 하락을 나타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뭐다? 이 부분이 바로 숏으로 진입할 절호의 찬스다. 베어트랩 이후에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그죠? 무슨 어디 뭐 발표라던가 전쟁이라던가 이런 뉴스로 인해서 이렇게 흐를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되면 대응을 해야 되잖아. 그죠? 시세는 차트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차트 플러스 사회현상,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사람들의 광기, 아래쪽으로는 사람들의 공포. 네, 공포가 만드는 게 시세입니다. 바로 그 공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베어트랩을 세력들은 항상 만들어요. 이건 별표 하나가 아니라 별표 3개짜리. 베어트랩 이후에는 뭐다? 급격한 상승이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베어트랩을 만들어도 셀링이 안 나와.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왜? 개미들 데리고 다 가면은, 그죠? 위쪽에 받아줄 물량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최대한 많이 털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도 주문이 좀 많죠, 상대적으로. 그럼 앞으로 거래량으로 보셨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상대적으로 매도 주문이 많고 수렴 구간인데 베어트랩이 만들어져서 매도 주문이 되게 많네, 최근에. 이제 곧 오르겠는데? 임박했는데?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임박했는데 지점이 꼭 이런 지점이 아니어도 돼요. 요런 지점. 이거 따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이거 따려고 하지 마세요. 요런 부분 딸 때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네. 그냥 이 정도 선 대충 그냥 임박해 왔는데 여기서만 들어가셔도 내가 내 매수 자리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뭐만 있으면 쉽게 매수하지만 않았다면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저기에서 내가 매수 시점을 정확하게 잡지 않고 약간 어긋났다 한들 내가 100%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패닉셀이 안 나오는 거야. 그죠? 방향성이 이 구간에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 근데 조금 더 내려. 기간이 길어져. 그래도 고민이 안 된다. 왜? 임박해 왔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죠? 뭐를 통해서? 거래량과 MACD를 통해서. 매도세가 많은데 임박했네 하다가 MACD가 여기에서 확 수렴 구간을 딱 나타내. 요 구간, 그죠? 요 구간. 임박했구나. 자, 이럴 땐 어떻게? 이럴 땐 분할 매수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땐 풀 매수 가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확신을 갖고 진입한다면 정확하게 발가락 끝에 안 따도 된다. 그죠? 정확하게 발가락 끝에 타는 건 제가 최대한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그죠? 왜? 도와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도 벌잖아요. 그죠? 같이 벌고 같이 웃자. 이게 우리 쩔코 방송 특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릴 때도 같이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기가 하나 더 있으면 좋아. 그죠? 또는 내리더라도 다음 타점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물로만 대응하시는 분들도. 네. 자, 일단 MACD 지표는 뭐다? 수렴과 확산을 나타내는 컨버전스와 디버전스. MA 이거 다 필요 없어요. MA 필요 없고 컨버전스와 디버전스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건 상승과 하락을 예측해주는 애가 아니라 대부분 기본 지표로 설정돼 있고 대부분 이게 또 맞기는 해. 근데 안 맞아. 안 맞는 때가 또 많아. 그러다 보니까 MACD 지표는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MACD 지표는 상승과 하락을 나타내주는 애가 아니라 수렴과 확산을 의미합니다. MA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CD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컨버전스와 디버전스. 수렴이냐 확산이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MACD 지표 컨버전스 디버전스. 네, 되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코린이 교실 추세선 긋기와 돌파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레이딩 뷰를 활용해서 추세선 긋기를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트레이딩 뷰 차트 메뉴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미국 달러 슬러시 대한민국 원 1일 봉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달러를 볼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단부 여기에서 여기를 딱 클릭해 주세요. 클릭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에 BTC
US 달러 테더 이렇게 작성을 해보세요. 네. 우리가 굳이 테더를 기준으로 삼는 거는 테더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게 가장 신뢰도가 높은 차트가 되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곳 여기 오른쪽에 크립토 바이낸스라고 되어 있죠. 가장 거래량이 또 많은 거래소 바이낸스의 차트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세요. 비트코인 차트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원데이로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조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1일 1주 이거 1개월입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별표 있잖아요. 얘는 즐겨찾기로 등록해 두실 수 있는 거예요. 즐겨찾기로 등록하게 되면 이렇게 별표 해놓고 주, 달 이렇게 하면 제가 누를 때마다 여기에 일봉, 주봉, 월봉이 이렇게 옆으로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좌클릭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차트가 좌우로 움직여지게 되고요. 위아래로는 안 움직여져, 그죠? 이게 프라이스 스케일이라고 해서 가장 고가와 가장 저가를 한 화면에 다 표시해주는 기본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움직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부분을 여기에서 마우스를 여기다가 딱 올리시고 좌클릭을 한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죠.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쭉 늘리면 그 사이의 값들도 이렇게 하나씩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그때는 화면상으로 이렇게 위아래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차트를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너무 늘어났거나 다시 초기화하고 싶어 하실 때는 요 금액대 위로 마우스를 올리셔서 우클릭 프라이스 스케일 리셋이라는 메뉴가 있죠. 얘를 클릭하시면 다시 리셋돼서 기본 설정으로 되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세선을 그어봐야겠다, 그죠? 자, 일단 추세선은 뭘까? 추세선이란 고점하고 고점을 이어보고 저점하고 저점을 이어봤을 때 평행이 유지되면 그걸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 추세선 들어보셨죠? 하락 추세선 들어보셨죠? 그죠? 이 추세선을 그러면 우리가 왜 긋느냐? 시세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죠? 자, 여기에서 추세선은 왼쪽에 보시면 메뉴들이 쭉 있죠. 여기 툴바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메뉴 보이세요? 요거. 얘를 딱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라인들이 쭉 나오죠. 여기에 맨 위에 추세 줄이라는 애가 있어요. 네, 얘는 우리 앞으로 자주 쓸 거니까 여기 즐겨찾기 뿅 하면 이 화면 우측에 툴바가 하나 그냥 화면에 돌아다니는데 이 부분을 잡고 이동시키실 수 있고요. 여기는 즐겨찾기로 내가 넣어놓은 툴들이 하나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걸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몇몇 가지들을 추가를 하시면 네, 이렇게 툴바에 자주 사용하는 이 툴들을 이렇게 즐겨찾기 해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툴바를 좀 사용하기 편한 위치로 이렇게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줄 클릭하시고 고점에서 누르면 뭔가 콤파스처럼 가운데 딱 붙어있는 이런 선이 나와죠. 위에서부터 쭉 내리다가 터치되는 구간에서 스톱된 상태에서 그냥 좌클릭을 딱 눌러주시면 지금 하락 추세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하락 추세선, 그죠? 위에서부터 고점과 고점을 이어봤더니 경사가 우측으로 이렇게 꺾여 있다. 그럼 걔가 이제 하락 추세선인 거죠. 지우시는 방법은 그냥 선택하고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거나 우클릭한 다음에 없애기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상승 추세선은 반대로 저점과 저점을 이어봤을 때 그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 구간까지가 상승 추세선의 유지 구간입니다. 다시 추세줄 클릭하시고 바닥에 저점에서 콕,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올려봐요. 가장 가까이 닿는 저점이 있죠. 그 가장 가까이 닿는 저점이라고 하는 거 여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딱 선을 만들고
이렇게 올려보다가 가장 가까이 닿는 저점을 만났을 때 여기서 마우스를 딱 놔주시면, 그죠? 요게 상승 추세선이에요, 그죠? 근데 상승 추세선이 잘 지켜지다가 여기는 미래니까 없다 치고 잘 지켜지다가 상승 추세선이 여기에서 무너졌네? 그죠? 보이시죠? 상승 추세선이 무너졌는데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패닉셀이 나왔어요. 이 구간을 보시면 뭐야, 상승 추세선이 있는데 왜 여기서 이 바닥에 닿으면은 그럼 매수를 안 하고 여기서 매도를 했을까? 좀 이상하다, 그죠? 물론 이제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 추세선의 특징은 추세선이 돌파되면 가중치가 붙는다. 상승 돌파 시에는 추가 상승을, 그리고 하락 돌파 시에는 추가 하락이 발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하는 건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다가 이 추세선이 무너지면 그 방향으로, 흐르던 방향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이 예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선을 긋는 거죠. 뭔가 이거는 마지노선, 이게 무너지면 여기서부터는 하락이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고 미리 매도 또는 숏 주문을 넣어 놓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상승 추세선은 이 지점까지 가면 하락 추세선에 부딪혀서 떨어질 것 같은데 이 하락 추세선을 뛰어넘는다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못 뛰어넘는다면 여기서부터는 하락이구나 하고 전량 매도 또는 숏 주문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추세선을 긋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그으신 거는 저점과 저점을 잇는 상승 추세선,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잇는 하락 추세선을 그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형성된 라인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여기에서 오히려 고점과 고점도 이렇게 이어서 상승 추세를 그어놓는 이런 평행선 본 적 있으시죠? 요거를 상승 추세선 쌍이라고 해요. 상승 추세선 쌍을 이렇게 평행선을 이어서 보자면 어느 한 구간이 무너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이 추세선을 따라서 올라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유격이 생겨. 상승 추세선 쌍에 상단부를 기존에 터치를 했는데 여기서는 터치를 못했다. 이만큼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밀려 내려갔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다. 왜? 힘이 남았으면 얘가 최소한 상승 추세선을 여기 터치를 하고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반등도 크게 나왔겠지. 꼬리부터 긋는 거죠. 이거 좋은 질문이다. 꼬리부터 긋는 거죠. 이 질문 내용은 뭐냐면 여기 이 부분 보시면 얘를 몸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죠? 이 부분을 꼬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랫꼬리, 윗꼬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이 추세선을 꼬리부터 긋는 거죠? 라는 이 질문 되게 좋잖아요, 그죠? 네, 꼬리부터 그으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꼬리가 몸통의 길이보다 길 때는, 지금 얘 보면 몸통보다 꼬리가 훨씬 길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중간가로 잡습니다. 꼬리의 중간가, 즉 대략적으로 한 이 위치가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겠지라고 우리가 그냥 유추해서 이 라인으로 그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을 두 개를 긋는 겁니다. 꼬리로도 한번 긋고 여기에는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구간이, 왜냐하면 너무 극단값이 되니까, 그죠? 단 꼬리가 몸통의 길이보다 길 때는 꼬리의 중간가를 통과하는 선을 추가한다. 추세선은 몇 분봉이 좋은가요? 이것도 좋은 질문이다. 보통은 추세선이라고 하는 건 분봉까지는 긋지는 않고요. 이제 시봉까지는 어느 정도 참고 지표로는 가능합니다만은 보통 4시간을 하회하는, 그러니까 뭐 3시간 봉, 2시간 봉, 1시간 봉까지는 추세선을 긋지 않는다. 추세선을 그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4시간 봉 이상의 추세선이 가장 좀 힘이 강력하게, 그러니까 4시간 봉 이상으로 그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추세선을 통해서 돌파 매매법을 하는데, 현물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돌파되는 상승 돌파 매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선을 하방으로 뚫고 내려가는, 즉 하락 추세 돌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수렴의 구간도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5분봉이지만 그냥 학습을 위해서 제가 여기 고점을 딱 잡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럼 딱 닿는 부분이 있죠. 그죠? 여기서 스톱. 그리고 내가 체크했던 그 다음 저점으로 가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위로 올려보세요. 쭉 올려보면 여기서 딱 닿죠. 이 부분. 여기 보시는 이 부분. 네. 지금 터치된 구간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뭔가 패턴이 느껴지는데 하락세기형 패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뭔가 이 진폭이 점점 줄어들어. 즉 고점과 저점이 만나는 이 구간이 점점 좁아져. 일반적으로 이거 굉장히 개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하락 패턴입니다. 하락 쐐기형 패턴이 언제 끝날런지는 아무도 몰라. 그치만 이 하락 쐐기형 패턴이 끝나는 어느 지점에서는 이 하락 쐐기형 삼각수렴이 끝나게 되고 그 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온다. 오늘 추세선은 하락 추세, 상승 추세 이거 하고 횡보 추세하고 삼각 수렴하고 나머지 이제 하락 추세 돌파, 상승 추세 돌파, 삼각 수렴 돌파 플러스 쐐기 돌파까지는 다음 주 재미있는 코리니 교실에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